네, 어제나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규모 5.7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감지됐는데요.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에 1년 만에 일러 북한은 이번엔 ICBM에 장착할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높은데요. 오늘 아침 코스피 지수는 1% 남짓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핵실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미치는 영향 지대하겠죠. 어마어마하게 지대하죠. 현재 군사적으로는 최고의 긴장 상태에 돌입돼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보여주겠다 뭐 이런 표현들 썼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저께 NSC 회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북한을 고립시키라고 현재 그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예. 현재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우리나라 그 군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상태는 최고의 긴장 상태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최고의 긴장 상태가 지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경제는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이거는 완전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긴장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낙관론이 나오기가 좀 힘들겠네요. 지금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우스웠다고 지금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한번 하셨었거든요. 북한이 만약에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강을 건너가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레드라인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김준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네, 미사일을 발사한 9월에도 종합주가지수가 좀 빠졌죠. 예. 그러고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지금 1조 8천억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고, 사실은 그 인민군 창건일인가요? 구구절을 전후해서 북한이 그 핵실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은 일단 그 하락세를 예상하고 일단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가 오늘 아침 어제도 그렇고요. 네. 긴급하게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있는데 네. 정부는 어떤 대응 방안을 좀 갖고 있을까요? 정부의 대응 방안은 뭐 그 미국과 일단 공조를 좀 해야 되겠죠. 예. 미국이나 일본 또 주변과 공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6일날 7일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 분명히 이 문제를 이야기할 거고, 시진핑 주석한테도 이제 사드 배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정부는 현재 금융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그 경제를 좀 안정시키는 상태에서 그 강력한 군사적이나 그 외교적 대응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브릭스 경제회의를 여는 날인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진핑 주석이 화를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예. 자기네 나라에서 브릭스라면 신흥 강국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흥 강국들하고 경제적, 정치적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잔칫날인데, 잔칫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상을 엎었죠. 그리고 동북 삼성 그쪽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심지어 2번의 지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첫 번째 그 지진파는 핵폭발로 인한 거고, 두 번째는 갱도가 무너지면서 생긴 지진파라고 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예. 중국 그 접경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나라 잔치를 하려는데 재뿌린 격이 돼버렸죠. 그렇죠. 현재 외국인들이 보는 한반도 상황 좀 위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 군사적 상황이 이 경제와 우리 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은 계속 불안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도 그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부랴부랴 회의를 하게 된 것도, 예. 과거에는 차관급이 회의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 예. 상황은 현재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왜냐하면 6번째 핵실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이제 핵 보유국으로 뭐 인정받겠다고 이제 하는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그 금융시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물 시장에 있어서도 좀 불안감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 북한이 저런 핵을 갖게 되고 ICBM 미사일을 갖게 되면 어떤 그 다음 상황이 이제 무력 상황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불안감이 증폭되기 때문에 실물 시장도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얘기할 때, 우리나라 경제 얘기할 때 뭐 코리아 네. 리스크 얘기 꼭 나오는데, 네,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전체가 100이라면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하군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성공단을 열었을 때 싼값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거를 우리나라 국내산으로 인정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도 도움이 됐었는데, 그 이제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 중간에 뭐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일단은 경제는 불안 심리가 생기면 투자나
뭐 구매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0%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북한 때문에 사드가 들어온 것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 중국 경제 제재가 그렇죠. 생긴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예, 있는데 그렇죠. 북한의 다음 스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엔에서 안보리를 통해서 강한 제재가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제재안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재하는 그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제일 강력할 것 같고요. 예.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그거지 않습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들은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 우회적인 압박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상당한 그 타격을 받기 때문에 가장 강력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동안 남북 대화도 제의를 해놓고 했는데 그런 제의를 다 걷어들이겠죠. 걷어들이고 강력하게 북한과의 교류를 다 이제 차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예. 이건 아마 유엔에서도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다음에 이제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뭐 나머지 정치적인 그 여정을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아마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대화를 좀 더 앞장 세우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번 일로 인해서 좀 그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됐어요. 예.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로 계속 투트랙으로 그렇죠. 이제 뭐 대화를 강조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핵실험을 강행해 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게 돼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 어떤 자세로 이번 북한 핵실험, 뭐 북한 미사일 리스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국론을 하나로 합치고 정부가 잘 대응해리라고 믿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뭐 불안하다고 갑자기 예금을 뺀다든가 뭐 갑자기 사재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평온하게 평소와 같이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